불과 한 달 전 조양준 기자와 함께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때 이슈가 전기차,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자국의 바이오 산업 지키기에 또 나섰습니다. 조양준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양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최근 우리나라 산업 환경이 이 대외 변수에 좀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인데요. 이 미국 정부가 내놓은 이 바이오 분야의 행정 명령,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가 공식 명칭인 이번 행정명령은 한마디로 미국이 개발한 바이오 기술은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것입니다. 그 취지에 걸맞게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와 관련해서 미국 내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담겼는데요. 백악관은 이 미국 바이오 생산은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생명공학 등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의약품 원료 등 수급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이오 공학 기반 생산 가치는 약 8년 뒤인 2030년에는 30조 달러, 우리 돈으로 4경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핵심 산업의 미국 생산 역량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확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입니다. 미국은 존슨앤존슨, 화이자, 머크 같은 거대 제약사를 보유한 바이오 기술 강국이죠. 그런데 이 미국이 기술력 측면에서는 분명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의 경우 오히려 다른 나라에 뒤처진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행정명령이 또 이제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던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가 합니다만 또 중국이 배경입니다. 미국이 독점 기술을 개발하면 이를 바탕으로 해외 생산 기지에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현재 구조인데요. 이 구조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과거에는 이 복제약을 위주로 생산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신약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죠. 특히 중국 바이오 산업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존재감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에서 개발돼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총 8종이며 31개 후보 물질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 중국산 백신을 구매했던 것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이 빠르게 진화하는 규제 환경과 혁신 생태계로 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2015년 세운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이 바이오를 전략적 신사업으로 지정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BCG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중국에선 바이오 기업 총 141곳이 새로 상결했는데 이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신설된 기업 수인 79개보다 60%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은 신생기업 수가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 중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중국 내 바이오 산업단지도 2016년 400곳에서 2020년 600곳으로 50%나 증가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오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국내 바이오 산업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아직 행정명령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급력 등 문제는 좀 더 따져봐야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번 조치가 국내 업계의 위기이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단계의 반응입니다. 우선 미국은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최대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로서는 이 미국 시장 공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 내 생산에 드는 각종 비용, 즉 공장 건설이나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높다 보니 미국 진출이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검토했지만 비용 등 문제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메이드 인 USA를 외치며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외치기 시작했으니 각종 보조금 등 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 국내 기업에는 이 미국 진출이 전보다 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앞선 예측을 해본다면 국내 기업이 미국 바이오 기업을 M&A하는 방식으로 현지에 진출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 바이오 기업의 급성장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중국 바이오 배제 전략을 활용해서 한국도 중국을 따돌릴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회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관측 역시 나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결국 미국 기술은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국내 등 다른 나라에서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될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바이오 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기차 분야 또 이번엔 바이오까지 미국이 이 자국 우선주의를 이제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에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점은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예.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 판매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산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가 원산지인 부품을 써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 유럽과 일본 등이 한마디로 발칵 뒤집힌 바 있죠. 이후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즉 IPEF에 참가해 이 IRA로 인한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응으로 이 IRA 내 전기차 관련 조항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 본부장도 최근 언론에 이제 막 통과된 IRA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 법 개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 IRA 개정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지만 우리와 마찬가지 상황인 유럽 등 국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18일부터 미국을 포함해 영국, 캐나다 등을 순방할 예정인데 이때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 가능성도 낮고 국제공조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무엇이 있을지 의문인 것이 지금의 실정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도 이 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자신의 메이드 인 USA 관련 주요 치적으로 소개하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IRA 문제가 이제 국내에서 정치 쟁점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우리 전기차 수출 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 외교 실패에서 온 경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의 IRA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메이드 인 USA를 외치는 미국 앞에서 이 미국 외 기업들이 좀 한없이 작아지는 듯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또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서 위기를 기회로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양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